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4월이면 KF-X의 실책이 6대가 출고되어 시험 비행을 진행합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견제는 물론 미국은 자국의 F-35 판매를 위해 협력을 거부했었지만 한국은 끝내 그 기적을 일본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2달 뒤에는 그 결실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F-X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한 기존의 전투기를 대체하며 앞으로도 현재 우리와 후손들이 지키며 살아갈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나갈 전투기의 시작을 알리는 기체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딴지를 거는 국가들이나 언론들이 많았고 해외의 반응도 그다지 박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전체적인 실체가 공개되면서 그 말들이 들어가고 오히려 찬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때 일부 언론에서 배제하고 간다던 인도네시아에서도 급하게 들어오는 등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KF-X 사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며 해외에서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로 스텔스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KF-X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크고 해외에서도 활약이 기대되는 KF-X, 사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말이 쉽지 현재 전 세계에 실제로 자체 제작해서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오늘날 전 세계에서 현역에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F-22와 F-35, 러시아의 수-5257, 중국의 젠-20밖에 없습니다. 이 중 러시아 전투기인 수-5257은 첫 양산기 교부를 완료한 지 약 1년 정도 되어서야 실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젠-20도 기대만큼 스텔스 성능이 나오는지 의문이 가는 상태죠. 이것만 보더라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성공을 이룩한다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스텔스기를 제작, 자체 운용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맞춰서 한국은 제작에서도 자신감이 있게 진행해와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논란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스텔스기를 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 중 최고의 관심을 받는 기체는 한국의 KF-X로 스텔스기 제작 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서브 시스템 입찰부터 원형기 기체와 제작 현장을 모두 공개해왔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준비를 해왔죠. 최근에는 마무리 조립 중인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은 매우 순조로워 보이며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 3년 정도 앞당겨진 2023년부터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과 60년 전 쓸만한 탱크 한 대조차 만들기 힘들어서 타국이 사용하던 것을 들여와 이용하던 한국인 미국,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들도 개발이 쉽지 않은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유와 그 성과가 다른 나라에서도 놀라워하며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KF-X는 한국의 사상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이며 한국형 전투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기 위해 한국이 작정하고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9조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약 20조 원짜리 초대형 무기 국산화 사업입니다.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투기가 2023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맞먹는 성능을 갖춘 것이지만 실제로 성능이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KF-X는 확실히 F-16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이며 혹자들은 KF-X가 미국의 F-22와 중국의 젠-20과 겨루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KF-X는 동체 구조를 일부러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대부분 센서를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한 상태죠. 또한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정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35보다 우수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로써 KF-X는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와 동등하거나 그것을 능가했다고 평가도 나옵니다. KF-X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1,300여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됐으며 지난 5년여간 수많은 연구 인력이 투입됐죠. 최근에는 370여 명의 숙련된 선박 관련 엔지니어 등 800여 명이 KF-X 설계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지원됐습니다. 선박 설계와 항공기 설계는 근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구조 설계 및 해석, 개통 설계 등의 분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로 유입된 한국의 선진 선박 엔지니어의 기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F-X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과 구조물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야 하는데 한국은 현재까지 수십만 개에 달하는 표준품, 구조물, 기계장치 등을 모두 직접 설계했으며 이미 제작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는 매우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신소재 무선 부품인 실화갈륨 반도체 직접 회로를 국산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인데 이 반도체는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에 들어가는 첨단 부품으로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미래 산업에 사용될 질화갈륨 반도체 분야를 선점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핵심 부품 국산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KF-X는 부품과 장치를 모두 종합해 실제 전투기를 만드는 최종 단계에 있으며 시제기 1호기는 다가오는 4월 완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약 2년간의 지상시험과 정형화된 비행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는 기존의 2026년보다 약 3년 정도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자국의 기술로 만든 K2 전차와 K9 자주포, 이지스 구축함, T-50 고등훈련기 등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물론 성능을 보이며 주변 강대국들 놀라게 하였고 이번 KF-X 프로젝트가 그 기술력의 최정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X 프로젝트에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KF-X를 기반으로 자국 공군이 운용할 아이프스를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죠.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기술진 11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계획의 연구개발 비용은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당초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KF-X 120대를 92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약속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9년 초까지 2,200억 원만 납부했으며 현재까지 체납금은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안 그래도 적게 낸 KF-X 개발 분담금을 줄여보려는 행동은 한국의 인내력을 테스트해보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을 뒤통수 치고 프랑스 전투기 라파를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 등이 계속 나오면서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정말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빼는 것이 낫겠다. 왜 이런 중요한 것을 거저먹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한국 돈으로 한국만 진행하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치 아픈 인도네시아를 아예 빼버리고 한국끼리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기사가 며칠 전 SBS를 통해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공개되는 모델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보고 그 가치를 아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수주에서 빠지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죠. ESBS의 보도는 사실 오보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난 30일 방위사업청은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오보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형 전투기 KF-X를 놓고 인도네시아 전투기 알프스 공동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재협상을 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입 기간을 연장해 다가오는 2031년까지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미뤄왔던 분담금 중 일부인 1,320억 원도 송금했으며 앞으로 KF-X 공동개발에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은 KF-X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전투기 제조를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승연된 KF-X 엔지니어들은 한국 항공우주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첨단 항공우주 분야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카이의 전투기 제조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KF-X가 성공적인 단계적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가고 있으며 한국의 방위 무기 체계들이 국제 방위 무기 산업에서 연이어 성공적인 수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은 항공모함 및 핵 잠수함 건조 계획 등과 더불어 국방 분야를 더욱 활발하게 성장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첨단 무기 개발 경쟁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매우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는 한국의 KF-X 사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글이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완성 단계인 현재 KF-X를 두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일본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성공은 비교당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현재 차세대 전투기로 F3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개념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4년 시제기 제작, 2031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먼저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죠. 특히 해외 언론이 한국의 KF-X 진척도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언급하자 일본 내의 반응도 이런 급박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를 반영하는 일본의 현재 반응입니다. 내수익 발광 시작, 어떤 기분인가? 한국은 이미 제6세대까지 고려하고 있어 유인기의 허겁지겁 허둥대는 일본은 이미 한 바퀴 뒤진 것도 당연한 일을 개전하면 먼저 제공권 탈취하고 동해를 속공으로 제압하여 일본에 상륙할 수 있겠네. 일본은 진다. 제일랜드 항공전력의 쇠퇴는 분명하지. 일본은 대체 뭐하고 있던 거냐?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한국 공군은 KF-X와 F-35와 F-15K를 함께 사용하는 전략을 취할 거야. KF-X가 스텔스 기능만 증명한다면 동북아에서는 한국의 하늘에 넘볼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다. 개발 구상만으로 실현된 거로 생각하는 건가? 바보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없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마.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이리저리 조합한 부품으로 만들고 스텔스, F3 등과 비교되다니 뜻밖이다. 진짜로 이대로 나온다면 일본은 한국보다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 못한다면 이대로 게임은 끝이 날 뿐이다. 이상 간추린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도 현재 F3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할 텐데요. 각 나라의 전투기를 비교해보는 것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 2001년 3월 20일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한국은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했었습니다. 이날 정부는 한국 공군은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거시적인 안목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첨단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었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세계 네 번째로 예정대로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어 한국의 푸른 하늘을 당당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